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일주일 만에 이제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하는 모습의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걸어 내려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대학생들과 일일이 포옹했고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한 지지자가 전달하자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관저 정문을 통과한 지 21분 만에 한남대교를 건너 7km 거리의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주민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했습니다. 입구에는 수고하셨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로비에도 응원 화환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는 거를 깨달으면 그만큼 잘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가서 다요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민주당은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며 자숙하고 참여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무원법상으로 아마도 이게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에 파면하는 거 아닙니까? 파면된 상태에서 공직 당원권이 상당히 제한이 되죠 아마.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 사이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핏 그 어떤 학자 이야기가 그건 마침 그 선거법 위반에서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당 창당은 그건 뭐 현실 가능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았지만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잘한 판결이라는 게 국민 10명 중에 7명, 69%가 잘한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분명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 탄핵에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윤심을 작용한다고 한다는 거는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 안 맞죠.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계속해서 선거판이 굴러간다고 한다면 뭐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좀 정상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치도 정상화됐으면 좋겠고 사회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정상화. 근데 이게 정상화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대립의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왜 일부 주자들은 계속 그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걸 공개하고 하는 걸까요? 경선용이죠. 경선용인 거고 뭐냐면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하다는 걸 본 겁니다. 특히 그 계엄 사태 때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을 했거든요. 그 강성 지지층들은 대부분 다 투표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속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다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한테 낙점을 받은 후보다라든지 이런 식의 파리를 해서 그걸로 이제 경선에 나가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 대통령 본인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를 지켜줄 누군가 계속 당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가 여전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영향력이 유지되는 걸 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만찬 사실은 파면당한 이후에도 관저에서 만찬 벌이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식 그 사람 통해서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탄핵 반대파 세력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 쪽의 어떤 자유통일당 거기서 자체 후보를 내서 한번 도전하게 되면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범보수가 균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과 탄핵 사태 이후에 보수가 사실은 중심을 못 잡고 쭉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분열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 이 대선 경선 과정이 그걸 다시 합치는 과정이 되어야만 또 힘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드러나게 되면 정치 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또 정치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내 세력이 약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활용해서 세력 자기의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정략적 태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존재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것이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가깝다는 이유를 들이댔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선 후보의 그걸 중요한 잣대로 결정할 것이냐,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하고의 경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냐를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심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일지 몰라도 국민의힘 전체를 보면 오히려 방해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